사실 실물로 처음 뵙는데 네. 그 정말 사진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동안이셔가지고 아, 제가 체구가 작아서 더 네. 어리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렇게 이제 유권자들 만나시다 보면은 네. 혹시 이렇게 결례를 무릅쓰고 나이를 물어보는 사람도 좀 있습니까 이게? 뭐 나이 물어보시는 어르신들 네. 많으시죠. 네. 그러니까요. 네, 네. 네. 그래서 아, 젊은 정치인 왔다. 젊은 정치인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유진 기자는 가까이서 우리 후보님을 대변인할 때 많이 봤는데 좀 어떤 분으로 기자들 사이에서는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어우 이렇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쏟아합니다. 바로 그냥. 근데 네. 사실 제가 김남준 후보님 처음 뵌 거는 이제 민주당 출입했을 때부터였는데 그때 저희 반장 선배가 연락처 지금 후보님 연락처를 주면서 민주당 출입할 때 가장 먼저 인사해야 될 인물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던 분이 바로 후보님이셨어요. 아, 가장 왜냐하면 핵심적인 사람이다. 당시에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분을 통해야 된다. 이게 이미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정평이 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 하실 때도 사실 뭐 인품이랄지 아니면은 뭐 그 기자로서 만난 어떤 장점이나 이게 너무 많아서 열거하기가 좀 힘든데 예. 어쨌든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짜고 한 것 같잖아요. 절대 짠 건 아닙니다. 당연히 짜고 네, 하는 거지. 모르셨어요 방송? 근데 어쨌든 이래서 그 깐깐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랜 기간 함께 일하는 참모로 계셨던 거구나 그걸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청와대 대변인을 하면서 기자들한테 이렇게 모든 기자들에게 호평을 받기가 쉬운 일이 아닌 게 왜냐면은 대변인 몸이 하나인데 네. 기자들 정말 많잖아. 그러다 네, 보면은 어떤 질문에는 까먹고 답을 못 할 수도 있고 이런 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적 대부분 많았어요. 다 그래도 네. 많이 응대를 잘해 주셨다고. 연락 못 받는 적이 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네. 나중에라도 그렇게 하려고는 노력했어요. 이제 연락이 문자로 와 있으면 문자로 또 피드백을 해드리려고는 하고 했었는데 네. 뭐 지금 너무 띄워주신 것 같은데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지금 되게 겸손하게 말씀 주셨는데 막 그 대통령 순방을 대변인께서 같이 가셨을 때 그 중동 순방 때 작년 11월인데요. 네네네. 그때 중동에서 사실 김남준 대변인께서 물갈이를 엄청 심하게 하셔서 이건 미담 아닙니다. 아니 돌아오셨는데 얼굴이 반쪽이 되신 거예요. 아 수척해졌구나. 근데 기자들이 네. 아픈 걸 몰랐던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이제 업무에 있어서 구멍이 없이 일을 하셨는데 알고 봤더니 식사도 못 하시고 현지에서 막 링거 맞고 막 이렇게 하셨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청와대에 네.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합니다. 아파도 참고 해야 된다. 아파도 참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밤 늦게까지 일도 정말 빈번하게 하셨잖아요. 그 밀려오는 일거리를 처리하다 보면 아픈 거 잊고 어떻게든 쳐내다고 보면은 하루가 가 있어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렇군요. 네, 우리 하홍희 평론가 같은 경우에도 우리 김남준 후보와 구면이지 않습니까? 좀 어떤 정치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저는 없는 말은 못해서 22년 대선 때 대변인단에 있었어서 그때 뵀는데 네, 대변인단이 되게 컸어요. 의원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의원님들도 전부 다 후보와 관련된 것들은 김남준 대변인 통해서 얘기를 하자 이런 식의 어떤 컨센서스가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게 신뢰하시는 분인가 보다 했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동안이어서 전 제 또래인 줄 알았거든요. 우리 하홍기 평론가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십니다. 네, 또래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신뢰를 받나 했었는데 청와대 대변인 하시는 거 보면서 알았어요. 그 뭐냐면은 없는 말을 못 한다고 했으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청와대 초반에 공보 라인에 대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대변인 딱 바뀌고 났는데 그런 얘기들이 싹 사라지고 아예 그런 자금이 사라졌다. 맞아요. 기억나시죠? 네. 그 언론 현안의 아이템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그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처음 인수위도 없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런저런 뭐 브리핑하는 거에 대해서 막 말들이 많았는데 딱 대변인 교체되자마자 그런 거 아예 언론이나 신문지상에서 사라졌거든요. 구설 자체가 안 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대변인의 역량이 되게 뛰어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너무나 사랑하는 정필승 변호사님도 우리 그 김남준 후보에 대해서 뭔가 평소에 흠모의 감정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험무에 감사합니다. 이 방송 이런 방송이에요? 아니다. 네, 저는 나와요? 저는 남을 정말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제가 얘기한 거는 그래 하홍기 평론가 이렇게 칭찬하는 일은 감사합니다. 흔한 일은 아닙니다. 신뢰도가 올라갈 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아니 본격적으로 후보님 모셨으니까 후보님 얘기를 좀 해보면은 일단은 이번 선거에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하셨는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그 지역구이기도 했기 때문에 선거를 치르는 의미가 굉장히 남다를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또 이재명 대통령과 오래 함께 해와서 음. 부담이 사실 돼요. 부담이 안 된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그 부담을 그냥 부담으로 안고 있을 거냐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켜서 그 부담을 동력으로 활용할 것이냐 뭐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이제 후자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더 실적과 성과를 내는 동력으로 이 부담을 사용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쉬운 정치라는 책을 이제 다 읽어봤는데 네. 거기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2025년 6월 대통령 당선 직후에 제1부속실장인 나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 개항 공약을 꼭 챙겨달라. 이때 혹시 내가 개항을에 출마할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드셨습니까? 그렇게 바로 뭐 하지는 않았었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다 보니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개항에 대해서도 잘 알고 개항에서의 공약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도 알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겠다. 네. 거기에 플러스 다음에 이어서 할 사람은 잘 되면 대통령 덕분이고 안 되면 자기 탓할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제가 그 소임을 다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네. 결심을 붙였습니다. 아니 보면은 이제 그 선거 치르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대통령과의 그런 관계성 같은 것들을 강조를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자타공인 가까운 후보기 때문에 이런 표현 쓰신 것 같은데 이재명의 1번 타자라는 규정은 좀 어떻게 하게 되신 겁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후보의 네임 슬로건, 브랜드 슬로건 그걸 정한 건데 제가 정했어요. 이거 고민을 하다가 참모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같이 해왔었던 참모들 중에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또 먼저 나오게 됐고 네. 그 1번 타자가 발도 빨라야 되고 그리고 무조건 출루를 해야 되잖아요. 출루를 해서 득점을 만들게끔 하는 테이블 세터가 이제 1번 타자 역할인데 이재명 정부가 실적과 성과 낼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득점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게 제 소임 아닐까. 개항 을에서의 공약들을 완성시키는 게 그런 일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재명 1번 타자. 아니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통상적으로 선거 후보들이 슬로건 쓸 때 1번 타자를 쓰니까 4번 타자를 4번 쓰거든요. 그럼 4번 타자 누구라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정준 의원님?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좀 오늘. 4번 타자는 대통령님이시죠,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런 뭐 뭔가 이제 4번 타자는 대통령이다 이런 고려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도? 대통령 감독이죠. 아 감독이다. 네. 저는 뭐 나머지 타수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1번 타자 역할을 감당하겠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해서 짓게 됐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메시지를 굉장히 관리하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서 좀 여쭙는 건데 우리 대통령이 쓰는 X에 올리는 글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과연 좀 어떤 방식으로 작성이 되는 건지 네. 궁금해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 올라가는 글마다 실제로 달라요. 아 글마다 케이스 글마다 바이 다르고 케이스다. 네.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대통령이 직접 쓴 거야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실제로 안 쓴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싱크로율이 높아서 고도로 또 계산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들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올라간 컨텐츠 말고 컨텐츠 아래에 있는 맥락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컨텍스트를 좀 보고 컨텍스트를 봐야 이 된다. 의도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이 정도 수위의 글을 올렸느냐 이런 것들을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X에 올라와 있는 원문글 이외에 첨부된 기사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 통해 종합적으로 대통령의 생각을 좀 이렇게 엿봐야 된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네, 되겠습니까? 그런 네. 것들을 분석하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우리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X 글이 좀 어떤 식으로 작성된다고 좀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근데 저희도 비슷하게 알고 있긴 해요. 직접 올리시는 것들도 있고 이게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이제 뭐 참모분들이 공식적 메시지를 대통령 X를 통해서 내는 경우도 있고, 근데 다만 저희가 그걸 매번 구분할 수는 없어서 가끔 그러니까. 그럴 때면 이제 대변인 계실 때는 이게 어떻게 올라온 그러니까 건가요? 일례로 이렇게 여쭙기도 했었죠. 뭐 저는 제가 네. 있었을 때밖에 네. 말씀 못 그렇죠. 드리니까 알고 있는 게 그게 전부니까. 부동산 관련된 메시지를 내셨단 말이에요. 제가 있었을 때 네네. 그런 것들도 회의석상에서 논의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보고를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올라간 메시지예요. 그냥 본인이 누구한테 어떤 조언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즉흥적으로 올리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저희 그 일설에는 저한테 말해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X글을 직접 작성하시는 거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야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그 글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작성이 된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저한테 그 X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 휴대전화에만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사람이
작성을 못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한 분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 오해를 확실하게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예, 네.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 그렇군요. 있어야 공식적으로. 하고요. 있어야 네. 하고요. 예. 그래서 혹자는 보니까 이제 이게 사료가 되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SNS 활동 같은 것들을 어떻게 기록관에 보내야 될지 이런 고민도 좀 이렇게 초장부터 좀 하셨던 거 아닐까 네. 싶은데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이제 매뉴얼화해서 정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을 남겨주고 계신데 이선희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의 1번 타자 김남준 후보님 응원합니다. 꼭 승리하셔서 우리 잼통 도와주세요 하시면서 구교영 기자는 늘 나의 탑티어다. 요런 재칭찬도 가야겠죠, 같이. 그리고 토마토님 같은 경우에는 김남준 후보님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슈퍼챗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타님 같은 경우에도 개항을은 김남준 응원합니다. 슈퍼챗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중포파나님은 손석구 닮은 구교영이다라고 하시는데 어제부터 자꾸 이렇게 허위 사실을 이렇게 공지해 주셔가지고 그 김준현이라고 차라리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받아드리겠다. 그 말씀을 거꾸로 하면은 더 드립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고교영 닮은 손석구라고 하면 이거 반대니까 이 칭찬인 거잖아요. 약간. 어쨌든 간에 너무나 이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접해 보니까 우리 대통령이 가장 친근한 이미지를 가지게 된 게 SBS의 동상이몽 나왔을 때였는데 네네. 보니까 우리 후보님이 그 방송에 출연을 제안을 했는데 네. 처음에 대통령이 굉장히 이렇게 곤욕스러워 했다 해야 될까요? 그런 표정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제안을 방송국이랑 이제 제안을 받고 협의하고 했었을 때 제가 했었어요. 제가 했었고 저는 그 타이밍에 이거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너무 과격한 이미지만 있었고 투사 이재명만 있었지 인간 이재명 부분이 부각이 전혀 안 됐었던 인간 상황이었어요. 이재명. 네. 그런데 그런 매력들을 좀 어필을 하는 게 다양한 메시지를 발산하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안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5번 말씀드려서 겨우 승낙을 얻어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 방송 나온 다음에 이미지 참 좋아졌죠? 좋아졌고 네. 전 5번을 거절하셨는데 계속 도전했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김남준 후보니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맞아. 지금 네. 보통 2번까지 안 한다고 하면은 다시 얘기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어지간히 신뢰하지 않으면 놀랬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5번을 해서 관철을 시켰다. 우리 이유진 기자도 동상이몽 봤죠? 제 알고리즘이 그걸로 도배됐던 적이 있긴 한데 왜 알고리즘 그걸 놓으되는 아니, 거야? 예. 한번 떠서 쇼츠를 봤더니 너무 재밌어서 좀 몇 개 더 찾아봤더니 이제 제가 유튜브 접속할 때마다 그 이재명 대통령님 동상이몽 영상이 계속 떠서 한동안 이제 그 알고리즘을 좀 다시 만드는데 시간이 걸렸던 기억이 그러니까 있어요. 내부적으로도 갑론을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근데 제가 5번이나 해서 관철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회 방송이 나갔는데 네. 1회 방송에서 그동안에는 뭐 박근혜 탄핵 외치고 이런 투사 이미지의 이재명이었다가 갑자기 삼시세끼 집에서 밥 축내는 집밥 삼식이가 돼버린 거예요. 삼식이 이제. 예. 그래서 지지자들한테 뭐 엄청나게 문자를 받으셨나 봐요. 야 이러면 안 된다. 그 다음날 저한테 이거 반응 너무 안 좋다. 아니 근데 이게 이거 어떻게 하냐. 방송이 시작되는데 중간에 멈출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네. 네. 그래서 저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초반에 이런 이미지에서 점점 진화하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제 시청자들도 거기에서 감정 이입이 되고 야, 이 사람에 좋은 대해서 표현이었다. 입체적으로 네.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서 막 간신히 그 고비들을 넘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시청률이 확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점점 사람이 이제 좀 성장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고 실제로 사람들이 감정 이입을 하고 이미지도 좋아지고 하면서 나중에는 플러스 요인이 많지 않았나 그럼요. 싶었어요. 인지도도 상당히 올랐고 전국적인 스타 반열에 올랐기 네. 때문에 그 내용도 상당히 재밌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보면은. 그래서 네. 그거 끝나고 나서가 바로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였었거든요. 야. 그래서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는 사람들 만나서 인사하면 저 동상이몽 잘 봤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야, 저는 당 대표 때 알고리즘에 떠서 많이 봤는데 대통령 피습 당했을 때 이럴 때 떠서 보면 그 되게 단란하고 행복하잖아요. 일상적이고 그냥 성남시장이란 직업을 가진 자연인처럼 나오잖아요. 맞아요. 예. 되게 씁쓸했어요. 저분 저렇게 사셨던 분인데 그때 우리 당 대표 때는 전쟁이었으니까 계속 그렇죠. 하루하루가. 체포 동의안 올라와요. 뭐 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저분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우리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 많이 들었었어요. 지금이야 뭐 어쨌든 그걸 넘어서 집권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랬던 감상이 있었다 이런 기억이 드네요.